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이긴 한데, 좀 바빴습니다. 쓸데없이. 오늘부터 새로운 좀 컨텐츠를 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뭐냐면, 어, 애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뭐 학습 관련된 거는 극혐이라고 하던데, 영어 관련된 어떤 학습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토익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이 QR코드가 잡히려나? 하여튼 사기 안 쳤습니다. 한번 원본대전은 어플 깔아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990점입니다. 네. 뭐 이게 뭐 토익은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뭐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뭐 900점대 후반은 계속 맞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노리고 한 몇 달 걸려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 뭐 토익을 본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토익을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선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나름의 경험의 어떤 공유니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공부 쪽으로 어떤 재능이 있는 건 아닌 거를 많이 느껴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 쪽으로는. 저는 뭐 재능은 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재능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토익을 만점을 맞을 수 있냐면은, 제가 생각하면, 우선은 LC가 있고 RC가 있잖아요. 듣기가 있고 독해 파트가 있잖아요. 우선, LC 부분은 좀 잠깐 적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스크립트를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가 안 되는데, 그 LC 계속 공부해봤자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RC 부분, 독해 부분이 한 400점 정도 됐을 때 LC를 병행을 하시면 LC 향상되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LC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못 따라가요, 그 속도를. 그래서 읽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되신다면은 LC를 공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RC 독해 파트 위주로 제가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LC 솔직히 팁도 별로 없어요. 뭐 그림 나오고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파트 2라고 하죠. 문제 없는 부분 스피드하게 이렇게 ABC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딴 생각하면 두 문제 나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잡았어요, 억지로. TV라면 TV겠죠. 문제 이렇게 나올 때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고, 이제 또 텀이 있을 때 집중할 때는 숨을 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30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여튼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집중을 못 하니까. 그리고 뭐 파트 3, 파트 4 어떤 시험지에 어떻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다 읽으시고 꼭 푸셔야 돼요. 왜냐면 컨텍스트를,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해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어. 그쪽이 좀 쉬운 파트가 돼요. 물론 읽기가 좀 되셔야겠죠, 스피디하게. 그래서 제가 독해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RC 파트를 이제 넘어가자면,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75분 동안인데 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세 부분으로 저는 나눴거든요. 왜냐면 이 앞부분은 솔직히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도 급하게 풀면은 되게 빨리 풀 수가 있는데, 뒤쪽 부분 지문 3개 정도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2개, 3개가. 그거는 시간 압박이 되면은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부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계속 이렇게 풀었어요. 이건 솔직히 RC 파트는 다 맞으셔야지 만점이 가능해요. 뭐 LC는 한두 개 틀려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RC 부분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감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RC 책을 먼저 이렇게 사세요. 이거 한 3권 정도만 사시면 돼요. 이런 거 되게 널렸습니다, 시중에. 이게 보면, 지금 펜 가지고 한번, 뭐 만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받아 쓰셔보세요. 아니면 뭐, 나중에 이런 것들 뭐, 음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비디오 다 원스톱으로 갑니다. 기술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찍고 그냥 끝내고 올립니다, 저는. 뭐 자막 같은 거 어떻게 올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RC 파트를 3부분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101번부터, 146번까지를 한 부분으로 하고, 147번부터, 175번까지를 한 부분으로 하고, 176번부터 200번까지를 한 부분으로 하세요. 그리고 25분씩 배분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은 176번부터 200번대를 25분 안에 푸시면 돼요. 지문은 5개인데 5문제 깔렸는데 지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2개짜리가 나오고 두 개가 끝나면 지문 3개짜리가 이제 또 3개가 나와가지고 25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풀다 보면은 시간이 뭐 5분 남았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눈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끝내시면 돼요. 왜냐면 지문 3개, 연계 지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관이 된 지문 3개 나오는 것들은 실력보다도 숨은 그림 찾기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냐면 뭐를 지금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 그거를 신경 쓰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돼요. 되게 치사해요, 되게. 내용이 되게 치사해요. 어떤 내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의 어떤 행사비가 17불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작게 또 써 있어요. 근데 2명 이상이면은 10불이다. 이런 거 놓치면은 틀려요. 왜 문제가 2명 이상일 때 얼마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먼저 이 파트를 푸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파트 75번까지 있는 거 있죠. 147번부터 175번까지 파트를 두 번째 25분 안에 푸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스피디하게 가는 문법 파트를 푸시면 돼요. 25분, 25분, 25분. 3개 합치면 75분이겠죠? 이 토익은 익숙해지면은 점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부터 한 900점대 후반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뭐 만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막상 해보니까 계속 980점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권을 사서 우선 푸세요. 뭐 시간 안 재셔도 돼요. 3권을 푸시고 난 다음에 10개가 들어있거든요. 이 10개 세트를 푸시면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어떤 파트에서 틀리는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권에서는 그 틀리는 파트만 계속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한 3권 정도 푸시면 한 달 정도에 3권 풀 수 있거든요. 금방. 왜냐면 하루에 한 개씩만 풀어도 10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한 권이. 그리고 20일 정도는 그 틀린 파트만, 왜냐면 저도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하루에 이게 맘 잡고 이렇게 2시간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만점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뭐 틀리는지 정확하게 찝고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 방법은 문법이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문법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문법 없이 풀면은 700점대, 800점대가 한계라고 봅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토익 점수 900점대 원하시잖아요. 힘듭니다. 문법이
자기가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900점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문법부터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토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도 충분히, 한두 달 정도 해도 만점까지도 가능한 시험이라고 봐요. 근데 말이 쉽겠죠. 근데 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이렇게 9년 동안 영어를 했는데 왜 문법을 하나도 모르실까요?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영어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근데 저 학원 경력 20년입니다. 근데 맨날 저는 그 답을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의 답은 내신 시험이었었어요. 내신 시험.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부는 제가 많이 안 가르쳐 와서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기말, 중간기말 1년에 4번 시험을 치는데 교과서를 암기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뭐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점수 내기가 되게 쉬워요. 뭐 한 달만 학원 다녀도 30점 맞던 애들 90점, 100점 나오는 게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문들을 선생님들이 외우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EBS 보셔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문 길이라든지 내용만 점점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아이들이 9년 동안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스스로 영어를 읽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그 문법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3년 동안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부터. 뭐 예를 들면 관계절을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보고 중학교 3학년 때 관계부사를 배우거든요. 관계절 하나 배우는데 2년을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별로 이렇게 문법 파트를 2개씩 있을 때, 2개, 3개씩 있을 때 시험 대비 때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대비 때 들어가면 그 전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과서만 계속 외우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문법을 공부하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막상 이런 새로운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문법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으시죠. 영어는 되게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내신 대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했을 때 학창시절 때 10,000개 지문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쓸모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해석 하나도 못해요. 저도 고등부 학생들 많이 수능 가르치면서 많이 지치는 게 해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방식은 문법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어떤 감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줄을 해석을 못하니까 주제 찾기가 힘들고 보기를 잘 못 읽으니까 잘 못 골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 잘했다, 고등학교 때 망하는 케이스는 다 암기 쪽으로만 계속 준비를 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되게 접근이 또 어렵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암기의 어떤 보조제로서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외울 수 있고 연습을 시키면서 그 시험을 계속 외워서 치는, 읽지를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쪽으로 되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맨날 가르치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싶어가지고 읽기를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학생들이 주입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입식 학습법에 길들여 있어가지고 싫어해요. 시간을
1분 정도만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답을 저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 응어려지는 말이 G식 학습법이 최고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좀 읽기를 조금 유도하는 식의 어떤 학습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다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어차피 지금 학교 시험에서 점수 내는 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좀 울컥하네요. 아직도 또 정말 쓸모없는 짓을 9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거는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 관련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토익 시험을 지금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는 겁도 없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르치고 싶은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생 4명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너무 의지가 없어가지고 집에 보냈고요. 2명 있어서 유지가 안 돼서 저희 동네가 보니까 둔산동, 저 대전이거든요. 오리동인데 둔산 쪽으로 학원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어떤 전단이라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지만 여기에 그래도 공부를 좀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6개월, 5개월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뭐 지금은 너무 어려가지고 아침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아무튼 제가 토익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컨텐츠를 했지만 저는 아까 이 조건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팁은 영어 문법이 머릿속에 좀 세팅이 되신 분들만 가능한 팁이에요. 왜냐하면 찍어서 하는 식으로는 700점, 800점까지 한계입니다. 문법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콘텐츠는 문법 3번 만에 잡아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할 겁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데 우선 보세요. 문법 3번만 수업 들으시면 완벽하게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어떤 영어 학습법도 이거예요. 문법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영어를 거기에 맞춰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회화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찍어서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있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회화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영어를 영작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힘드시다고 하면은 정확한 영어 구사가 힘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법만 하면 다 됩니다. 문법하고 계속 이용하고 이게 빨라지면 회화도 되고요. 그리고 해석도 지금 중고등학생들 해석 독해지면 다 어떻게 하면 다 감으로 다 풀어요. 정확하게 해석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 70점대, 그러니까 3등급 제일 많습니다. 1등급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1등급이 90점 넘으면 1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절대평가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서 보통 4%, 5%밖에 안 됐어요. 1등급이. 그리고 올해 좀 쉬워서 좀 10%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대치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군, 이런 학교들 다 감안하신다면은 정말 많은 수가 아니라고 봐요. 90점 넘는 게 어려워요. 학생들한테 90점 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 90점 넘는 비율이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동네는 뭐 3명 내외이거든요. 근데 학군 150명 정도 나옵니다. 학교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좀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만 영어를 제대로 읽는 어떤 학습을 하고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런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비율로도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어떤 영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내신 위주의 어떤 암기식 수업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컨텐츠를 어떤 성인분들도 하셔도 좋다고 보고 학생들도 해도 좋다고 봐요. 문법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기 걸 만들어내서 그거를 투영하면서 영어를 학습을 해야지 전반적인 실력이 쫙 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에서 어떤 네가 뭐라고, 근데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9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을 없애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문법 수업부터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그리고 그 문법 수업이 끝나면 그 문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연습 과정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문법부터 쉽게 잡으시고 하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문법부터 공부하세요. 문법 제발 하시고 공부하세요. 제 동영상을 보기 싫으시다면 문법 딴 책 사가지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어떤 영어 학습에 좀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신 대비 학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이 방송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제대로 된 영어 학습,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영어 말하기 ETS 주간이잖아요. 토플, 탭스는 아니고 토플, 토익, ETS 주간이잖아요. 말하기 능력치가 한 120등 받기래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국가 가나 109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건데, 우리가 슬프게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영어 말하기가 좀 떨어진다는. 왜 이게 더 슬픈 얘기냐면 영어 사교육비 20조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치가 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어떤 암기식에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주고, 그래 너는 이거 외우면 돼, 이런 식의 학습법에서 다 기인되지 않았나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선 몇 분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동영상은 이 3가지 문법에 대한 다음 동영상은 이제 문법 수업으로 시작될 거고요. 3 lessons key point라고 합니다. 짧게 말해서 쓰레기 영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건데, 아무튼 저하고 어떤 영어 학습에 반란을 일으키는 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